네, 이슈 토크 차선영입니다. 오늘도 마스터 송군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상향등 보복 스티커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운전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네네. 신호 멈출 때 찍었는데 처음에는 그걸 보니까 낮에 봤잖아요. 저는. 네네. 저 스티커를 왜 붙였을까? 이게 낮에도 보여요? 낮에는 선명하게 잘 보이고요. 아, 오히려. 네, 그래서 제가 찍은 다음에 왜 붙였을까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 상향등 보복 스티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밤에 이제 차가 헤드라이트를 상향으로 조정시키면 네. 빛이 눈부심이 심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귀신이 확 세게 보이는 뭐 그런 스티커더라고요. 네. 근데 조금 밤에 혹시 노약자분들이나 여성분들이 네네. 보시면 많이 놀라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네. 그거 보면. 상향등 안 키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로도 키 드시는 분들이 종종 간혹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저는 운전하면서 한 번씩 실수하거든요. 그 상향등 딱 켰으면은 귀신이 세게 딱 보이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면 운전 갑자기 막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올렸는데 뭐 우리 더 국제신문에서 역시 네. 기사를 내보내주시고 우리 동영상까지 찍었어요. 네, 봤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이슈가 전국적인 이슈가 돼서 네. 실시간 검색어가 올라갔더라고요. 1위로 올라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뉴스 그 지상파 TV 뉴스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서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네. 뭐 처벌 대상이다. 그러다 뭐 직결 심판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뭔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 뭐 네. 신호위반하고 나면 경찰이 바로 스티커 끄든다고 네네. 하잖아요. 침 뱉는 거 있잖아. 네, 그런 건데. 경범죄. 네, 경범죄에 네.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량에 혐오스러운 사진이나 그런 걸 붙이는 것, 위협적인 사진이나 글을 붙이는 것도 불법이라고 몸에도 안 하더라고요. 되는데 거기도 안 되네. 그래가지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그래서 제가 때문에. 모자이크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네. 그 차량 번호가 있는 거 사진을 제공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연락 받아가지고 드리고. 그래서 적결 심판에 그런 해보셨구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그분이 이유가 나왔잖아요. 이게 자기가 경찰라서 네, 너무 무시당하고. 무시하고. 근데 저도 경찰을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끔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갑자기 위협한다든지. 그래서 댓글이 처음에는 저런 스티커 왜 붙였냐, 무섭다 이렇게 달리다가 네. 그 이유가 나오고 나서는 이해가 된다. 우리 운전 습관을 바꿔야 된다. 네. 이런 댓글이 좀 많이 상향등은 왜 처벌하지 않느냐 이런 반응도 그렇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잡기가 어려우니까 상향등 같은 경우에. 네, 오늘 오프닝 때 좀 무서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나눴는데 사실 더 무서운 이야기 오늘 주제로 할까 합니다. 그래요? 무서워. 근데 잘 됐다. 대한민국을 불안에 떨게 한 이 식품 안전 문제입니다.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개편을 맞아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잖아요. 네. 직접 세 군데에서 취재를 해왔습니다. 국제신문, 부산공감, 네. 저희 CJ 헬로비전에서 각기 3인 3색의 취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주성분이 100%입니까?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반면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를 계속 생각하거든요. 닭을 딱 닦게. 네, 먼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충격을 빠뜨린 이 살충제 달걀 파동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형마트에서는 달걀 가격 이제 공급을 하면서 일제히 가격도 내렸다고 해요. 그만큼 달걀을 오히려 기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이제 수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달걀하면 사실 완전 식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즐겨서 먹었어요. 평생 먹어왔죠. 어릴 네. 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요. 저 달걀 계란 못 먹은 지 오래됐어요. 집사람이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네. 저희 집은 엄청 먹어요, 근데. 아, 지금도. 네, 이런 집도 쌀 때 있지만 먹자. 그럼 원래 좀 많이 드시긴 한데. 네, 그러니까 가정마다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수요가 많이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요. 이 정부에서 좀 살충제 달걀 전수조사는 이제 좀 끝이 난 것 같죠? 네, 일단은 네. 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란계 농장 이제 거의 다 검사 끝났고요. 네. 조사하니까 49곳 농장에서 검출됐고요. 8월 8월 22일에 이제
누락된 게 있어서 다시 추가로 420개 네. 농가 검사를 했거든요. 해보니까 3개 농가에서 추가로 나와서 총 52개 농가가 달걀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살충제 성분이 이제 처음에는 피프로닐, 비펜트닐 두 가지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죠? 네. 세 가지가 더 나왔어요. 네. 플루페녹스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여기 DDT까지. DDT까지. 예. 이게 살충제가 굉장히 독한 약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약사회 회장님, 부산시 약사회 회장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요. 네. 피프로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살충제 중에서도 가장 좀 센 편에 속하는 살충제고요. 그다음에 뭐 바퀴벌레나 이렇게 좀 잘 안 죽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지약품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쓰는데 이게 이제 몸 안에서 배출되는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들어왔을 때. 근데 인간의 몸이 굉장히 독소를 빨리 배출을 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발표했더니 의사회에서 발표를 했던가요? 그 7일 정도 몸 네. 안에 있다가 나간다 발표했는데 처음에는 전 7일이라 들었으면 금방 나가네? 괜찮은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시각처가 아니다. 약사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네. 이게 7일이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래요. 아. 보통 우리 몸 안에 그런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몇 네. 시간 안에 거의 다 빠져나간답니다. 어. 인간의 몸이 굉장히 독성에 강하대요. 피프로닐 타는 게 아마 일반 독자들 선자들 제일 잘하는 게 여기 바퀴벌레 잡는 데 컴배트 아시죠? 컴배트 주성분이 피프로닐입니다. 이제 독성이 있어서 사실은 바퀴벌레 잘 안 죽잖아요. 근데 그건 피프로닐 전부 다 죽거든요. 일반적으로 무슨 사이노실 무슨 쓰린으로 끝나는 약들은 대부분 살충제 성분입니다. 반감기가 되면 이미 그 사람은 거의 독성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서 우려할 바는 아닌데 그래도 알게 된 이상은 찝찝하고 피부를 해서 다시 또 수준을 못 높였죠.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된 게 식약처에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이 수준으로 계란을 이제 어느 정도 먹으면은 뭐 위험하냐 이제 네. 쉽게 설명해 준다고. 네. 하루에 2.6개는 먹어도 된다 매일. 계란 극단 섭취자가 피프로닐이 최대로 검출된 계란을 섭취하였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위험 한계값의 2.39에서 8.54% 수준으로 건강에 이해를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상 먹으면은 이제 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 밑으로는 괜찮다. 이게 이제 어떤 기준을 제시해주면서 좀 쉽게 접근하자는 차원이 있는데 마치 그런 이제 오염된 계란을 하루에 2.6개 정도는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홍보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곤욕을 치렀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달걀뿐만이 아니고 흙에서도 검출이 됐습니다. 이 살충제 성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네. 파리나 이런 거 죽이려고 이제 뿌렸으니까 그렇죠. 흙에도 들어가고 닭에도 들어가고 달걀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자연 농가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발견됐다고 하는데 네. 우리는 깨끗하게 키우는데 왜 발견된지 모르겠다라고 하다가 알고 보니 이렇게 뿌렸던 옛날에 땅에 흙에다가. 잔류되어 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닭들이 쪼아 먹으면서 닭 체내에 쌓인 거죠. 쌓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음식을 주로 조리하는 엄마들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제가 엄마들을 이번에 만나봤는데 달걀 굉장히 쉽게 요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식품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굉장히 반찬으로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급할 때 제일 좋죠. 계란 네. 후라이.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엄마들 굉장히 불안해 하더라고요. 올게 왔구나, 터질 게 터졌구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가축들을 전부 다 이렇게 케이지 안에 넣어가지고 그 대량으로 이렇게 사육하는 그런 환경들이 저는 이런 문제들이 터질 때 이렇게 나올 때마다 보도가 될 때마다 뭐 생각 이렇게 예상했던 게. 건강한 먹거리를 또 생산하고 또 판매하는 그런 인식이 좀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쇼라는 느낌이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불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비자들도 좀 똑똑해져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물론 우리가 마트를 가거나 뭘 하면 이렇게 뭐 표시를 보고 신뢰를 하고 사고는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요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직접 아이를 둔 이제 엄마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반면에 이제 터졌구나, 터질 만한 것들이었다. 이미 좀 어느 정도 불신은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뭐 이제 대량 생산되는 모든 식품, 제품들, 뭐 농산품도 그렇고 불안감을 사실 다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뭐 콩이라던가 옥수수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은 아이들 먹는 과자나 이런 걸로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두부도 그렇고. 근데 옛날에 뭐 GMO, GMO 얘기도 나오고 지금도 뭐 말이 많이 나오던데 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식품 문제 터지면 그냥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 친환경 오히려 유기농 마트를 이용하는 엄마들도 굉장히 많던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뭐 수급 그 양을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정된 수량만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9시에 문을 열었는데 이제 뭐 20분, 30분 만에 돈이 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요즘에는 9시 오픈하는데 9시 한 30분 되면 다 팔려나갈 정도로 아침에 계란 사료들 많이들 나오세요. 아무래도 이제 안전 문제는 가격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계란을 아이나 가족한테 먹이고 싶으시니까 뭐 돈 좀 더 비싸도 사시는 게 맞겠죠. 사실 이 살충제 달걀 파동, 이 일반 소비자들도 피해가 컸지만 사실 이 달걀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 피해도 많았다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달걀을 주로 사용하는 그런 베이커리류 카페라든가 아니면 그런 브런치 카페라든가 이런 데 아예 뭐 며칠간 문을 닫아놓은 곳도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산에서 유명한 케이크 유명한 카페를 가봤고요. 그다음에 브런치 카페도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상태가 심각하던데 매출이 반토막 이상 난 매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케이크의 수요가 급감해서 아예 케이크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케이크를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계란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뉴스에 많이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부의 내용이 나올 때까지 사실은 케이크를 만들지 않고 있었고 이번 계란 파동에 보면 많은 뭐 식당뿐만 아니라 카페, 디저트 카페 그리고 제과점 많으신 분들이 사실은 생업이기 때문에 되게 예민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당장 판매를 해야지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 조그만 가게들이 살아가기 위한 이제 생활비가 만들어지는 건데 심장이 툭툭 내려앉아요. 어떻게 될지를 이거 말고 대처할 수 있는 계속 방안을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를 계속 생각하거든요. 어마어마 다 했거든요. 근데 방법이 아무래도 그래도 계란이 제가 생각할 때 구조가 제일 딱 이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게 딱 맞는 걸로 생각을 해서 만든 거라 대처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이 모닝빵 만드는 회사 또 혼자라 만드는 곳이 있는데 살충제 달걀이 또 납품됐다고 해서 논란이 됐어요. 그 빵이 이제 그 부산 그죠? 네, 빵은 부산에서 만든 거였어요. 네, 그게 이제 실제 또 많이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됐었죠. 네.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생산 농가에서 좀 안심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한 달걀을 생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취재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그 국제신문 인터내셔널 국제신문이 저기 멀리 갔다 왔습니다. 인터내셔널. 네, 국제까지 가셨네. 경남 산천까지. 멀리 가셨네. 일반 이제 공장식 축사하고 저희 농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닭들이 항상 햇빛을 보고 일광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흙 속에서 모래 목욕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암탉과 수탉이 짝짓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공장식 축사와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딱 들어가니까 그 앞에 이제 그 이름이 네. 꼬꼬 호텔이야. 아. 네. 그만큼 이제 닭에 있어서 천국이다. 그 이제 농장주 분께서 그런 자신감이 있나 봐요. 닭의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닭을 닭답게. 제가 저번에 개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닭권에 대해서. 네.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반 그 닭. 닭은 일단 회를 쳐야 돼요. 그죠? 딱 올라가서 뽀뽀댁 하는 그 맛이잖아요. 그러면서 목을 틔우면서 네. 아래로는 알을 놓는. 그죠?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나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뭐예요? 이 진드기 죽이려다가 사람 잡게 됐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약을 뿌려가지고. 근데 이제 모래나 왕겨 이런 데가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막 털면서 이제 그 진드기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또 보니까 참 그 눈에 띄는 게 알을 낳는 곳이 산란장이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어둡게 맞아요. 만들어주고 왕기를 쫙 가려 포랗게 만들어줘요. 그거 이제 이분이 이제 닭을 이제 알을 이제 가지러 갈 때는 문을 톡톡톡 두드려요. 네, 나 들어간다. 내 들어간다. 이제 맞습니다. 준비해라.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도 어릴 때 네. 알을 다 넣고 있는데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싹 가면 막 닭이 놀래가지고 맞아요. 꽉꽉꽉꽉 그거 뭐 놓다가 그냥 말고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또 너무 충격받은 애들은 네. 아예 못 놓게 돼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똑똑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고급 그 주택 보면 채광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인간의 게 중요하죠. 닭에게도 역시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중간에 햇빛이 딱 들어오게 만들어놨어요. 닭의 이 복지를 정말 그러니까 신경 이 쓰는. 사장님이 꼬꼬 네. 호텔이라고 딱 한 거예요. 한 1000마리 정도 키우던데 네. 하루에 한 500개 계란을 그 정도. 어쩌면 좀 작잖아요. 그죠? 작은 근데 이제 정성스럽게 닦으셔가지고 생협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그건 납품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직접 자기가 하기 때문에 유통 마진이 이제 네. 그러니까 중간에 세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수익이 괜찮대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밀려드는 주문에 네. 이 뭐 바쁘시더라고요. 이제 소농 직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를 하지 않아도 제가 생산해서 판매까지 다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유통 마진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적어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소농 직거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중요한 게 소비자와의 신뢰거든요. 지금 제가 양계를 시작한 지 벌써 17년이 됐는데 17년 동안 저희들은 직거래만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정 회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우리 농장에서 어떻게 생산이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저희 계란을 드시는 분은 다른 계란 못 드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17년 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람이고 그게 이제 지금 이 살충제 계란 파동이 오면서 그게 더 이제 부각이 되고 우리 회원들이 정말 제대로 된 계란을 먹는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지는 그게 저기는 가장 큰 보람이라 그럴까?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전수조사 했잖아요. 네. 그런 문제점만 이제 지적을 할 게 아니라 사실 이 환경 자체가 이 대량으로 생산해내고 뭐 알을 낳아서 좀 싸게 저렴하게 이제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동물 복지 농장이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 동물 보호 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네. 이제 인정받은 농장들이 쫙 뜹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런 걸 모르세요. 예. 그리고 이전에는 조금 이렇게 규제가 심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4,000마리 이상 중에 인정을 해준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완화가 됐던데 그런 걸 이제 잘 모르시거나 그래서 네. 그러니까 8월 1일까지 딱 등록이 되어 있는데 네. 132개 농장이 네. 그 동물 복지 농장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닭, 돼지 뭐 이런 거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엄청 작은 숫자죠. 그렇군요. 예. 1%도 안 돼요. 예. 이런 동물 복지 농장 같은 경우에는 좀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달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들이 먹는 식재료잖아요. 제가 이제 기준이 있어요, 이게. 예. 지원해주는. 아니 동물 인증하는. 네, 인정하는. 네. 뭐
이렇게 두꺼워요. 기준이 까다롭군요. 까다로워요. 예. 아. 그래서 이 농장의 그 사육 요건이 어떻게 돼야 된다. 네. 심지어 외부에서 오염된 닭을 가지고 와서도 안 된다. 아주 까다롭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뭐 햇볕이 어떻게 들고 그리고 회의 길이까지. 길이와 닭 한 마리가 얼마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거 그리고 두께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동물복지농장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 뭐 어떤 부분이 좋은 건가요? 아니 근데 동물 인증 복지 인증 마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친환경 때문에 속았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이 다 친환경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항생제만 안 든 것만 먹이면 된다. 무항생제. 네, 그렇게 해서 뭐 사실은 뭐 공장식으로 키워가지고 그죠? 우리는 뭐 친환경이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복지 농장이 생각이 뭔가 나잖아요. 클린한 느낌이 나요.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 생각했던 친환경이 동물 복지다, 인증 마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 더 정확할 것 같고.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아직까지도 근데 우리가 취재갔던 이것도 동물 농장 그 복지 농장 인증을 못 받았어요. 그럼 왜 안 받으셨어요? 이렇게 좋은데니까 원래는 이게 4,000마리 이상만 됐다고. 그러니까 4,000마리 이하는 소규모 농장은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마리 키우는데 이런 데도 인정하나?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한 게 4,000마리인 것 같은데 그 이제 그분이 이제 최근에 바뀌신 걸 아마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 이렇게 이게 홍보를 잘 안 하는 거지. 그렇군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이 사장님도 농장주도 뭐 신청해서 할 건데 이제 이전에 한번 하다 보니까 막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이고 이렇게 문제 많아요, 그냥 그렇게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동물 복지 인증 마크가 있는 것을 소비자들이 보고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 전에 뭐 구제역이라던가 이거 터졌을 때 그 소나 돼지 사육 농가들의 그런 방식에도 문제가 지적이 됐잖아요. 이 문제가 이거 터질 때마다 보면은 결국 사육 방식 지적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동물복지 인증제를 알았거든요. 뭐 돼지나 이런 거를 얼마나 걔들 돈권 행복하게 그다음에 우권 행복하게 키우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돼지나 소고기가 훨씬 더 깨끗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네. 우리는 그저 한우나 한돈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친구들이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 식탁까지 왔는지 이런 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어쨌든 이 처음 살충제 발견된 농장 같은 경우도 친환경 달걀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증 시스템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경찰에서도 이번에 합동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환경 뭐 인증받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전반적인 걸 다 살펴본대요. 네. 그러니까 농피아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인정하는 과정에서 뭐 엉터리 인증을 해주고 이러는 그 농피아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단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이제 키우고 있는지 뭐 유통 과정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경찰이 나서서 단속을 한다니까 그렇죠. 네. 한번 또 정화가 좀 되겠죠. 네, 이번에 뭐 난각 코드가 그 매장 그 농장 게 아닌데 다른데 지켰던 거 나왔으니까 유통 과정까지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싼 것만 찾지 말고 제대로 된 음식을 찾는 문화 그렇죠. 이런 것도 필요하죠. 가성비만 생각하지 말고 특히 이제 닭이 닭답게 커서 알을 낳는 그런 제품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철학도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먹거리 문화에 있어서 맞아요. 그런 것도 소비자들이 좀 봐줬으면은 이제 전체 업체가 어깨가 그죠? 건전하게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좋은 재료로 좋은 식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재료가 나온 환경까지도 좋아야 더 좋은 식품이 우리 밥상 앞에로 딱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소비자들도 앞으로는 조금 더 똑똑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